한빛소프트 아까 네. 툭 던져두고 왔는데 우리 정태근 팀장이 그때 정책과 메타버스 네. 또 한빛소프트.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이런 e스포츠 키워드, 관련해가지고. e스포츠 네. 한빛소프트. 시세가 움직였던 것 어저께 같습니다. 한 장중에 10% 떴다가 오. 3% 상승 마감이 됐는데 그러네요. 그 한빛소프트 차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어떤 차트냐면은 기술적으로. 네, 그 5일선과 사실 20일선 얘가 이제 네. 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차트 보시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시잖아요. 네. 네. 뭐 화가도 아니고 맨날 그 차트 그림 봐서.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분명히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매매 타이밍을 네.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이다 보니 네, 사실 주간 방송이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 이런 모양을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어떻게 된 어떤 모양? 모양이냐면 5일선과 20일선 골든 크로스가 올선이라는 게 나고요. 지금 빨간색 요 갈색선이요. 예. 갈색선이 5일선이고 다 갈색인데. 아니 여기 갈색이요. 캔들 말고 아유, 참. 갈색이고 여기 아래쪽이 그 짙은 파란색 파란색 이게 21선인데 청색이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5일선이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면서 이 캔들이 5일선 아래쪽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이게 아니라 5일선 위에다 안착해가지고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른바 정배열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단기 보면 평선부터 네네. 쭉 위쪽으로 있는 거. 그런 종목들이 보면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확률상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차트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빛소프트 12개월 차트를 네. 첨부해 보니까 그것도 좋네요. 지지선도 나오고.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좀 보시면 전에 좋을 것 같고요. 고점들을 약간 네. 넘기려고 하나요? 넘겼나요? 네네. 전고점 부근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네. 여기 시세가 딱 분출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차트 얘기만 하면은 뭐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근데 전에 아카데미 같은 거 한번 강사해 보면은 어. 차트 얘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아 참 지난주 네. 저희 그 웰경제 TV 너튜브 39금 증권 방송에서 네. 정태현 팀장이 오실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이게 언제 하나요? 네. 제가 말씀 따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준비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러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라 눈치 보는 장세. 눈치 보는 무슨 어감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계속 눈치 보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빠르게 오락가락 움직이는? 예. 빨리 움직인다기보다는 오락가락? 어, 예, 눈치 보는 오락가락 장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7일날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할 거고 이제 2분기 8일날 잠정 실적. 네네. 그리고 8일날 FOMC 의사를 공개가 될 건데 6월 FOMC 의사록 공개. 네네 공개가 될 건데요. 지금 조심스럽게 월가에서 또 이번 주 들어오니까 그 FOMC 의사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테이퍼링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지난 4월 FOMC 때 약간 네네. 문구가 좀 변화가 있으면서 네네. 호들갑스럽게 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지금 그런 게 좀 있을까 그래서 월가에서 다시 또 테이퍼링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 지표가 테이퍼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그 비둘기 파적 위원들이 이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전혀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굵직한 이슈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8일날 FOMC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오락가락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 따라서 오락가락 골디락스를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가 또 상승했었다가 네. 그리고 어제들 또 예를 들면은 또 기술주가 강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상승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 상승하는 지수에 따라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그 좋게 말하는 업종순환매 이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증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현상이 깨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이 답답한 우상향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뒤에 종목 얘기하려고요. 종목 얘기. 그렇죠. 사실 네. 결국에는 그렇죠. 뭐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 매번 네. 채권 금리, 뭐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 얘기들 막 네네. 하고 뭐 환율 막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종목이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필요도 없고 종목 화끈한 거 네. 기대할게요. 네. 자, 정태근 팀장님, 이제 실적 시즌 네. 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변이 바이러스의 심리적인 위압감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겠죠.
실적 이슈 요거 한번 풀어보죠. 말씀하셨듯이 그 어저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이 이슈가 좀 악재로 작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네. 증시 같은 경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쪽보다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적 쪽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에 어떤 교집합을 좀 보게 되면 실적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HMM이라든지 LG화학, 삼성전기, 삼성 SDI, 뭐 LG전자, 삼성 SDI는 네네. 예상치 부합 정도를 보는 것 같긴 한데 네네. 또 재료를 지금 등장시켰네요. 애플카가 네. 중국 배터리 도입을 시도했다가 불협화음으로 삐거덕거린다. 그러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네네. 삼성 SDI를 급부상시키고 있다. 네네. 이런 보도가 지금 슬쩍 나왔네요. 그 이전에 4월 달인가 그때 당시에 그 애플이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이 그 리튬 이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그 중국 쪽과 CATL과 협력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은 이 리튬 이산철 같은 경우 가격이 좀 쌉니다. 그렇죠. 가격이 좀 싸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리튬 이산철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리튬 이산철을 활용하게 되면 또 배터리 무게도 조금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이 애플카 에너지 출시 밀집도는 어떤가? 예. 네? 에너지 밀집도? 밀집도도 높습니다. 높아요? 네, 높아서 단지 조금 그 화재 위험성. 그렇죠. 밀집도가 네. 높다는 건 터지거나 화재. 그래서 하이니켈도 100%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화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도 있고 뭐 전고체가 됐건 반고체가 네네네. 됐건 뭐 2차 전지에서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상용화나 경제성 네.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 지금 최소한 뭐 5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5년은 너무 빠르고 한 10년 정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니켈 쪽으로 지금 가는 것들이 있고 이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주행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하이니켈 리튬 쪽으로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연유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주 목요일 날 또 정보회의 네네. 나오죠. 네. 그때는 2차 전지 어차피 그 네. 8일 날 K 배터리 뭔가 행사가 있어요. 큰 네. 행사가. 또 봐야 되네. K 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 네. 용어들이 어려워서. 이제 배터리 3사가 투자 네. 보따리를 풀 거다라고 8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분야별로 네.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개장 전이니까 네. 실적으로 가다가 말았는데 LG전자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L전자도 지금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치를 조금 소폭 상해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컨센서스. 네네 컨센서스에 뭐 소폭 상이기 때문에 부합 수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마땅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실적이 좀 부합하는 종목들 쪽으로 지금 외국인 기관이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HM이라든지 LG화학, 삼성전기, 삼성 SDI, L전자 같은 경우는 뭐 차트적인 부분도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만만하게 우상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도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슈. 네. 그리고 제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섹터가 우주항공하고 메타버스 게임 쪽 그리고 건자재 이쪽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대선 테마, 정책 테마로 아까 누가 얘기했죠? 김영민 매니저가 김현민 매니저. 대선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연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그 분위기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세트레가이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한필소프트하고 알체라 그리고 건설 쪽도 계속 봐야 되는데 뭐 대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대건설, GS, 대우건설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과 연계해서 건설업황과 그리고 대선 테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차트 관심주 같은 경우는 대림 비엔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림 비엔코 같은 NX 같은 경우에 건설사 직납품 이슈 때문에 그 기본주택에 연관된 종목을 좀 부각이 됐었는데 시간차를 두고 저 대림 비엔코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란지 GS건설 쪽으로 이제 전체 매출에서 30%가 일군 건설사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개장 후에 다시 네. 또 추가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